5번입니다. 5번부터는 부동산 분류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어요. 틀린 것 됐네요. 1번.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 맞는 거죠? 2번. 선화지. 선화지 그러면 선 아래에 있는 땅이니까 고압선 아래 토지로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맹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길이 없는 땅이죠. 예. 4번. 후보지 그러면은요,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데 지문에 상호 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 후보지,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행지 이렇게 하고 4번은 맞습니다. 5번. 빈지는 물에 대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이거 포락지죠? 포락지. 그래서 5번은 틀렸고,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육지의 지적 공부와 바다의 만조 사이에 있는 땅,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바로 이 내용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자, 체크 포인트에 땅의 용어를 좀 나누어서 하나씩 정리를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부동산학의 용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인 용도가 있고 학적인 용도가 있는데, 법적인 용도는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된다. 뭐 이런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28개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2차 과목에서 연결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부동산 학의 입장에서는 땅의 실제 용도를 중심으로 땅을 구분하는데, 그 땅의 용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택지, 농지, 임지죠. 그러니까 건물로 만들 수 있는 땅, 주상공, 농사 짓는 땅, 전답, 과수원, 그리고 이제 임지, 뭐 용제림, 신탈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학에서 땅의 용도는 실제 용도고, 그 실제 용도는 땅의 용도가 바뀌어 가죠.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땅이 필요한 건 택지가 필요하다 보니 논이 택지로, 그 다음에 임야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분류가 변한다. 대분류는 택지, 농지, 임지, 그럴 때 후보지라고 합니다. 논이 택지로 변했다든가 임야가 택지로 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지라고 한다. 말로 나올 때는 상호 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택지 지역 내에서 아니면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럴 때는 이행지라고 하자. 해서 대통령 후보 이런 말 기억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지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용도가 바뀌면 땅 가격이 바뀔 때 후보지는 지금 용도보다는 전환 후의 입장에서 땅의 가격이 이제 정해진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가 혁신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옆에 있는 논이 택지 후보지예요. 지금은 논이지만 언젠가는 이 논이 택지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혁신도시 옆에 있는 논의 땅가격은 지금은 논이지만 땅가격이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논의 입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택지로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한다. 이 말을 시험 문제는 용도 전환 후에 이제 용도로 가격이 판단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택지가 중요한데 주상은 지목이 되잖아요. 공업용지는 장이죠. 그러니까 택지가 뭐냐면은 용도가 바뀔 때 뭐냐면 공업용 땅이 주거용으로 바뀐다든가 상업용으로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목이 대라는 것, 공업용은 지목이 장이라는 걸 구분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땅의 용도가 바뀌면은요 지목 변경이 생겨야 돼요. 모든 후보지는 다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지에서는 하나만 공업용이 주거용으로 바뀔 때, 공업용이 상업용으로 바뀔 때만 지목 변경이 있다는 것. 그러나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된다든가 이럴 때는 지목이 같으니까 지목 변경이 안 생기겠네요. 이런 정도 참고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대단히 중요하죠. 지번으로 구분된 땅 뭐라고 한다? 필지. 이거는 이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땅이고, 그러니 필지는 법률적 구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획지는요, 용도 입장에서 용도에 따라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구분된 땅을 획지라고 한다. 자, 그런데 필지와 획지는요, 같은 땅을 가지고 지번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필지예요. 그런데 용도로 나눴다 그러면 획지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필지가 이제 땅이 용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 그럴 때는 한 필지를 나눠서 가격을 정한다. 획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래 땅 가격은 필지가 하나입니다. 필지별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가면 용도 같으니 가격이 같아져서 그때는 일괄 하자. 그래서 획지가 클 때는 일괄 평가하자 이 말이에요. 첫 글자로 필구, 필지가 크면은 구분이다. 획일, 획지가 크면 일괄이다. 뭐 이런 정도 하나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시켜서 건물이 없는 빈터, 이거 낮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서 사적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사적 제한이 없다는 말은 개인의 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공적 제한은 있다는 거. 공적 제한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땅은 다 공적 제한이 있죠. 낮이 건물이 없으면서 사적 제한이 없고 그러나 공적 제한이 있다. 근데 이 낮이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 가격이 상한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죠. 건물로 들어간 땅 건부지요. 근데 그 땅 가운데서 모든 땅을 건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여백이 생기죠. 그 용적률 때문에 생기는, 건폐율 때문에 생기는 여백을 공지라고 하자라는 것.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면 건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걸 건부 감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지만 낮이 가격보다 건부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철거비만큼 떨어집니다. 건부 감가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건물로 인해서 건물로 땅의 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건부 증가로 이해도 있다. 이런 정도 보고요. 이거 뒤에서 체크 포인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용어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 택지는 주상공의 용도로 제약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니은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런 땅을 1단지라고 합니다. 뒤에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했어요. 획지는 가격으로 용도로 구분된 땅을 말하죠. 그 다음에 디귿 표본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땅이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공시를 위해서 구분된 땅은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본지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표준지. 이거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합시다. 그 다음에 리을. 이행지는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후보지죠. 후보지. 그래서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다.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6번의 답은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되겠다. 이 말이고 이거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우리 체크포인트로 보면은 길이 없는 땅 맹지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길이 있긴 있는데 좁은 길로 연결됐다. 자르대, 대지. 우리 길이 없다, 맹지.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연결됐다, 자르대, 대지. 법만 있다, 법지. 우리 경사진 땅이에요. 예. 근데 법은 있어요. 경사져 갖고 위 토지의 소유가 돼요. 근데 경사져서 별로 쓸모가 없다. 근데 법도 없다. 예, 법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쓸모가 있다. 빈지, 해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지적공부 사이에 있는 땅, 이걸 빈지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놀린다는 개념에서 세 가지 말을 기억을 해봅니다. 막 놀린다. 예, 유휴지. 당신은 휴지야. 이렇게 연상해갖고 지문에 나올 때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휴지. 그 다음에 도심에서 지가 상승을 바라보고 놀리는 땅을 공한지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놀리니까 국가는 땅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으로 놀리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을 공한지세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이런 공한지세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거 5개. 이거 출제가 최근에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첫 글자로 택토, 종개공 이렇게 하나 외세요. 이거 너무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개발권 양도, 공한지세. 현재 안 하고 있는 거 5개. 택토, 종개공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 휴한지. 예. 그래서 이 놀린다는 개념을 묶어서 막 놀린다 유휴지, 지가 상승을 바란다 공한지, 지력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이제 조금 놀리는 것은 휴한지.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본지. 예. 그래서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했다 그러면 표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라는 것. 이것도 2번 나왔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표준지와 표본지. 그 다음에 용도상의 불가본에 2필지 이상의 땅을 1단지 그럽니다. 예, 딱 한 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소지,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땅을 뭐라고 한다? 소지. 이렇게 정리하고 이 용어는요 짤막짤막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7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하고 남은 땅. 이게 뭡니까? 이거 공지죠. 공지. 예, X. 그 다음에 2번 대지는 뭡니까? 우리 지적법령에서 하나의 법에서 정한 등록 단위는 이거 뭐죠? 이거 필지죠. 필지. 이거 필지. 위에는 뭐라고 한다? 저기 공지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빈지.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땅. 이거 뭡니까? 포락지죠. 3번과 4번을 바꿔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유권 인정됐어요. 등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절토되어서 하천으로 변했으니까 이러면은 나중에 2차에서 등기법에서 다시 이제 지목 변경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빈지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포락지. 3번은 포락지.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땅. 이거 빈지다 이거죠. 3번, 4번 바꿔놨다는 거. 예. 그 다음에 5번 소지, 예,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땅을 소지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지라고도 하고요.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토지 관련해서 옳은 것 그랬어요.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했는데, 지번이 부여됐다 그러면 획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죠. 필지. X. 2번 후보지는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했네요.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행지죠.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 X입니다. 3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 땅은 공법상의 제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건 맞는데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그래서 3번은 X. 4번 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X죠. 예, 자연상태의 땅은 뭐라고 한다? 이거 소지라고 하는 거죠. 5번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말소 이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5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지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사법상의 권리가 없어요. 공법상의 권리는 있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남한테 저당 같은 것이 잡혀있지 않다. 이런 말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독립평가, 조건평가. 그러니까 표준지라는 것은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땅이 표준지란 말이에요. 위에 이제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없다는 조건을 달고 땅만 독립적으로 한다. 이 말을 나지상정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것은 시장성이 높다 이거요. 그래갖고 땅가격의 상한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개론을 풀 때 나중에 우리 들어봤습니까? 시장성을 무슨 뜻입니까? 매매 가능성이고요.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죠. 그리고 흡수율을 따진다는 건 내가 물건이 얼마나 소화됐느냐, 팔렸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건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미시적, 구체적 분석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은 미래에 얼마나 팔릴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시장성, 매매 가능성, 흡수율 분석이고 미시적 분석이고 미래를 따진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예, 나지는 건물이 없는 거다. 자, 거기에 비해서 건물로 들어갔다 건부지. 그런데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부 감가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얼만큼 철거비만큼 감가가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 근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건물이 있으므로 그 건물로 인해서 가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개발구역 안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 이거 비싼 땅이죠? 만약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건물로 있어서 오히려 보상 가격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상 산정을 할 때는 건부 증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기본적으로 건부 감가가 원칙이다. 얼만큼이다. 철거비만큼 이제 높다. 이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용어 짤막하게 정리하죠. 택지 내에서 주거용이 상호로 변했댔대요. 이거 이행지죠? 네, 내에서 변했다. 그러면 이행지 맞습니다. 필지는 지번, 그러니까 2번도 맞다. 3번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맞죠? 예. 4번 나지는 건부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로 인해서 남겨둔 땅을 나지가 아니죠. 이거 공지죠, 공지.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말. 맹지는 길이 없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서 이제 우리가 주택에 관련된 용어로서 바닥 면적이 660 이하고요. 그 다음에 3계층 이하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거 다중주택입니다. 이거 정답 2번이고요. 이 내용은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할 때 특히 이제 단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은근히 이제 혼동이 돼요. 제가 중가세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다중,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이 가운데 중가세가 다중, 다가구, 다세대 구분해갖고 다중과 다가구는 3계층이고요. 다세대는 4계층 이하고요. 세 개 다 면적은 660 이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가 아니다 그러면 다중이고요. 그 다음에 19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다가구예요. 이렇게 중가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0 초과는 뭐가 된다? 연립이다. 그래갖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는 공동에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중가세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개론에서 준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준부동산 그러면은요, 부동산학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 예.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학에 평가할 때 나오는데, 자동차 같은 건 거래 사례, 항성기는 뭘로 한다? 원가법. 무슨 재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입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준주택 이거는 5기단호 이렇게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준주택인데 이 중에서 이걸 뭐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은 원칙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노인복지주택은요 주택연금 대상이 돼요. 그러나 확정기간 방식은 제외가 된다는 거. 다시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데 무슨 기간 방식은 안 된다? 확정기간 방식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중에 체크포인트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주은지대. 지대에 준했다. 지대라는 건 땅의 이용 대가인데 땅이 아니면서 기계기구가 일시적으로 단기에 사용 대가가 생기는 것을 준지대인데 마샬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단기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 마샬이 이야기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영구적으로 생기는 지대를 경제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지대 그러면 제가 더 받는 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는 돈 그러면 전용 수입 이런 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더 받으려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이윤이 커진다.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수직이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경제지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준지대, 경제지대 이런 개념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에서 다중주택을 물었어요. 다중주택의 조건이 이제 기본은 이제 660이고요. 그 다음에 3계층 이하고요. 중가세 하잖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답이 3번이고 3번은 기숙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1번은 정답이 3번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분리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